고려 후기라는 말 동그라미 한번 쳐볼래요? 이제 좀 익숙해질래나? 후기라는 단어를 한국 사학자들이 썼다면은 이미 여기에 상당히 많은 정답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뭐가 바뀌었다는 거거든? 시대가 바뀐 거잖아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삼각형으로 말할 때는 뭐가 바뀌는 거죠? 맨 위에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이 바뀌는 거고, 이거를 우리 흔히 말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 말할 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바뀌었다는 말을 해야만 돼요. 후기라는 말을 썼다면은. 아시겠죠? 그 중에 제일 핵심이 뭐냐면은, 후기라는 말의 핵심, 정치적 변화인데, 정치적 변화 중에 최고 중요한 변화가 뭔지 아세요? 삼각형 중에 어디가 바뀌었다는 게 제일 핵심일 것 같아요. 중간층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왕은 한 놈이기 때문에 얘는 더 가지기 위한 욕심을 버리지 않아요. 그냥 지 국가란 말이야. 국가가 온전해요. 근데 중간층으로 권력이 가게 되면은 서로 갖기 위한 싸움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디로 갈까요? 세 번째 칸으로 가게 됩니다. 세 번째 칸으로. 그게 나타난다고 여기. 그 중간 계층에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는 왕으로 구분을 안 하고요. 그 집권했었던 사람으로 시기를 구분해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되게 잘 냅니다. 특히 시기 문제 꽃밭이야. 순서 문제를 낼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냥 가볍게만 던져놔도 잘 틀려주는 데가 여기란 말이에요. 앞에 전기는 왕으로만 암기하면 순서는 잡을 수 있는데 여기는 왕으로 암기를 하는 게 안 먹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낼 게 많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걸 잘 잡으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의종이라는 왕을 폐위시킨 게 이게 그 사단의 시작입니다. 이게 무신정변이라고 합니다. 이 폐위시킨 사람이 정중부예요. 깨방정이라고 합니다. 깨방정. 이고, 이의방, 정중부, 이 셋이서 일으킨 난입니다. 정중부를 죽이고 집권한 사람이 경대생이고요. 경대생은 자연사입니다. 너무 젊은 애가 견디지 못하고 죽고 그다음에 집권한 게 이의민입니다. 이거를 정경이라고 해요. 이의민을 죽이고 집권한 사람이 최충원입니다. 최충원은 앞에 경험에 학습이 있었기 때문에 권력을 이제 나누지 않고 독점하게 돼요. 최씨 세습기가 나타납니다. 4명의 최씨가 독점합니다. 세습을 합니다. 최씨가 독점하니까는 우항이 받았다랍니다. 우항이. 최씨 독재가 1258년에 끝납니다. 요거 정도는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등장하는 게 준현이가 등장합니다. 준현이. 김준, 임년의 아들 임유무까지 가다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요 간에 뭔 일이 있었는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요 간에 되게 요즘 잘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무신집권기 다음에 뭐 나오죠? 원간석기 나오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확 바뀌는 거지? 그 사이에 원나라하고 전쟁이 있었어요. 몽골하고. 그래서 무신집권기에서 원간석기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게 너무 잘 나와요. 너무. 아시겠죠? 정상적인 국가일 때는 삼각형이 이랬었습니다. 권력은 어디에? 여기에 있었고 얘들은 충실하게 공무원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게 뒤집힌 겁니다. 여기 공무원은 몇 가지가 있죠? 3가지가 있죠. 문무잡이 있죠. 그중에 1등이 누구죠? 문신국가였었는데 그게 뒤집힌 겁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자, 여기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관청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관청이 있었지? 이성육부. 또 뭐도 있었죠? 군대. 군대는 뭐 있었죠? 6이라고 있었죠. 6이. 요 사람들의 회의기구 있었죠. 그 장관들 모여보세요. 얘기 좀 합시다. 도병마사, 식목동함 있었고 얘들의 회의기구 있었죠. 그 장군들 모여보세요. 회의 좀 합시다. 상장군, 대장군 모여서 회의한 게 중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중방. 자, 여러분 이 기구를 누가 장악하고 있었게요? 군대는 힘이 없었고 이게 실제 힘 있는 기구입니다. 이걸 다 문신이 장악했는데 이제는 저 기구는 제 역할을 못할 거라는 거지. 기존에 있었던 모든 기구들이 문신기구였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기구들은 무력화되고요. 정치 제도는 문란해지고 얘들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구를 끊임없이 만들어갑니다. 그걸 물어본다고. 자, 그중에 초반에는 아직 급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중부는 그냥 중반 가지고 정치합니다. 그리고 요 20대 젊은 애가 얘를 죽이고 역후퇴로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지키는 사병기구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기구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중방 정치하고요. 최충원도 얘를 죽이고 집권했기 때문에 사병 집단을 또 만들어요. 도방을 다시 부활시킵니다. 자, 그리고 최충원이 만든 기구가 이제 최씨가 독점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거를 교정도감이라고 그래요. 자, 도감이라는 말을 쓴 걸 봐서는 없었던 기구였었다는 거죠. 풍속을 교정한다고 만든 건데 사실상 자기의 친위 기구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후가 진짜 무서운 사람인데요. 자, 요 안에 있었던 기구들은 다 무력해지고요.
이 권력기구 바깥에다가 뭔가 자꾸 새로운 걸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중에 뭘 만들었냐면은 교정도가 만들었지, 도방이라는 거 만들었죠. 이게 궁궐인데 이제 궁궐도 힘이 없어요. 왕도 무력해집니다. 그리고 최신의 집이 있는데요. 최신의 집이 궁궐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최신의 집에다가 최후가 자기 집에다가 여러 기구를 만드는데 정방, 서방, 도방을 더 확대합니다. 그래서 이 삼총사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이고 중요한 권력기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도 무력화돼요. 군인들이 정치할 때 군대가 힘이 셀 것 같지만은 군인들도 정치인들이 됩니다. 그래서 눈치만 보고요. 애들 훈련도 안 시키고 군인들도 이제 남들 수탈하는 역할만 하고요. 어떻게 하면 지 배만 불릴까? 어떻게 하면 자기 승진할까? 요것만 하게 되고 군인들이 정치인이 돼요. 그러니까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면은 군사력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한 군대가 돼요. 약한 군대가. 군인은 딱 군인다울 때 군대가 세지는 거거든요. 국가에 충성하다가 죽을래. 이것만 잘하면은 너는 승진할 수 있어라는 게 보장되는 군대가 돼야지 군대가 강해지는 거고, 자기 윗사람한테 잘 보여갖고 승진할 수 있다는 게 보장이 되면은 약한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판이 돼요, 군대가. 그리고 최후가 자기 지키는 군대를 만드는데 얘가 국군 역할을 대체하게 돼요. 삼별초라는 겁니다. 삼별초라는 걸 만들어갖고 이게 사실상 이제 국군 역할을 합니다. 최후 지키는 군대가 국군 역할까지 합니다. 자, 최후 때 되게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유지가 되고요. 이거를 교도라고 그래요. 교도 합치면. 아이고야, 정서가 상당히 안정해집니다. 정서삼, 교도 정서삼이라고 합니다. 자, 이 중에 정방이라는 게 인사기구예요. 이제 문무 인사를 누가 한다고요? 왕이 아니라 누가 한다? 최후가 하게 됩니다. 최후가. 서방은 뭔지 아세요? 글쟁이방. 요거에 대칭하는 기구입니다. 요거는 자기 옆에 무신들이 숙직하는 거고요. 그래서 무신들이 숙직하다가 눈에 띄게 잘하는 거 있으면 일로 와, 너 사령관 시켜줄게. 요거는 이제는 문신들이 적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무신들이 적입니다. 그래서 문신들을 숙직시키는 건데 거기서 눈에 띄면은 일로 와, 너 국장 시켜줄게, 과장 시켜줄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신 숙직기구입니다. 삼별초, 별초라는 것은 없었던 군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좌우의 군대라고 합니다. 최우, 좌우의 군대라고 합니다.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이제 골 때리는 게 진짜 어려운 게 뭐가 있냐면요. 최후 때 몽골이 쳐들어오거든요. 최후 때. 최충원 때 몽골을 처음 만나요. 몽골을 처음 만나는 게, 자, 우리 주변 국가는 중국이 있고 그다음에 만주가 있고 일본이 있는데, 만주 바깥에 여기 지역에서 온 겁니다. 몽골 초원에서. 여기는 부족이 두 개 있다 그랬었죠. 거여. 얘가 오다 보니까는 얘가 쫓겨온 거예요. 쫓겨오다가 이놈들이 우리 국경을 넘었네. 그러니까 우리도 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압록강 동쪽을 넘어왔는데 여기를 두고 협공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몽골이. 그래서 처음으로 협공을 했는데 요거를 지들이 우리 살려줬다고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우리한테 돈 받으러 이제 사신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사신이 왔다 뒤지면서 몽골하고 우리 싸움이 됐던 거예요, 그게. 자, 요거를 강동의 역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최충원이고요. 최충원은 몽골 전쟁과는 전혀 관련 없어요. 몽골 전쟁은 누구 때다? 최후 이후입니다. 최후. 그러니까 최충원하고 순서 물어볼 때 몽골 전쟁 관련 얘기 나오면은 무조건 최충원보다 뒤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운데 요거를 이제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자, 이게 기억하기 쉽게 고종 18년입니다. 18년. 고종 18년 때 첫 전쟁이 나타납니다. 이게 1차 침입이고요. 자, 그리고 고종 19년에 그리고 고종 22년, 여기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거예요. 22년. 이게 1231년이고요. 32년, 35년인데, (1차) 침입 때 항복합니다. 우리가 항복하는데 가짜 항복이에요. 시간 끌려고. 1차 침입 직후에 뭐 한다? 섬으로 가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열받아서 다시 들어온 게 2차입니다. 자, 1차 때 있었던 것은 뭐가 있었냐면요. 빡서라는 사람이 싸웁니다. 빡서의 귀주성 전투가 있었고, 자, 2차 때 김윤호,
지금 용인입니다. 처인부국의 김윤호가 살리타 적장을 죽였다라는 큰 성과를 내면서 오래 안 있고 이때는 바로 도망갑니다. 애들이. 그리고 이때 초조대장경과 속장경이 소실됩니다. 자, 그리고 3차 때는 황룡사 구충탑이 소실되게 돼요. 자, 이게 소실됐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야 돼. 다시 만들기 시작한 게 제조대장경입니다. 36년부터 만들었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다른 설이 있어요. 33년 전부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순서를 내면 안 되는데 경찰 시험은 여기 순서를 되게 잘 내더라고. 이거를. 요거는 지금 다른 설이 등장해갖고 이거는 순서를 내기 참 쉽지 않은 건데 만약에 나오면 제가 이의 제기 해드릴게요. 이거는 하여튼 요거 뒤라는 건 맞죠. 이때 불타갖고 다시 만들게 됐던 것이다. 3차 정도까지는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는 게 언제 끝나게 되냐면은 최씨 집권자들이 죽으면서 끝나게 돼요. 요거는 최향 때 이제 완성이 됩니다. 완성은 아들 때 완성이 되고요. 최의 때 최씨 정권이 끝나게 되는데 이 정권이 끝난 시점이 1258년입니다. 요거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1258년. 고종 45년입니다. 자, 이 최씨 마지막 집권자가 죽자 저 북방에 있었던 어떤 사람 하나가 원나라 편이 되면서 저는 당신 신하입니다. 저는 여기 계속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원나라 관청이 처음 설치되게 돼요. 그게 뭐다? 쌍성총나문에 설치됩니다. 원나라 관청이 우리 땅 근처에 설치되게 되면서 사실상 항전의 의지 같은 게 이제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왕이 되게 적극적으로 원나라와 이제 화의 교섭에 나서게 되는데 원나라 내부에 왕이 승계 문제가 발생해 갖고 이게 강화주역이 되게 빨리 체결이 안 되고 한 10여 년을 끌게 됩니다. 그 다음 왕이 누가 될 거냐? 걔들도 복잡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걔네하고 전쟁 끝내는 주역이 빨리 체결이 안 됐다고. 사실상 여기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누구 때만 있었다? 최씨기 때만 있었고 최씨기 끝나면 뭐다? 화친기라고 합니다. 화친기. 그리고 화친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이 누구였었냐면요. 1260년에 취임했었던 원종이 화친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원종이. 그래서 고종이란 단어가 나오면 전쟁 중이란 뜻이고요. 원종이란 단어가 나오면 전쟁 중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뭐다? 전쟁은 끝나고 이제 화해를 논하는 중이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화해를. 그마저도 몇 년 걸렸다고요? 그마저도 10년 걸렸다는 거예요. 10년. 원나라 내부 사정 때문에. 태의가 죽고 나서 58년에 이제 바뀐 게 방금 제가 주년이라고 했었잖아요. 주년. 그리고 이제 얘들 마지막 잔챙이들까지 죽은 게 1270년입니다.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딱 10년 걸립니다. 원족이 왕이 되고 나서 10년 걸립니다. 10년째 되는 해에 한 놈이 또 원나라에 붙어버려요. 그래서 거기에도 원나라 직할 관청이 설치해야 됩니다. 두 번째 관청이 뭐죠? 동령부인데 자, 이 동령부 상황을 보자면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최북방의 38선이 북계하고 양계를 38선이라고 하는데 북계하고 동계보다 중요한 게 북계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 지역의 동령부, 이쪽 지역의 쌍성총관부라는 원나라 관청이 설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항 없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지. 저항 없이. 그러니까 전쟁이 의미가 없어요. 위에서 막아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뭐 한다? 알았습니다. 저 섬에 안 있고 이제 육지로 갈 때예요. 육지로 간다는 뜻이 뭔지 아시죠? 저희는 싸울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육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개경환도라는 사건에 대해서 저항한 세력이 있었다는 거죠. 삼별초라는 군사 집단은 안 따라갑니다. 그리고 반란 일으키게 돼요. 반란 일으킨 게 뜻이 뭐냐면은 얘는 얘 나름대로 별도의 정부를 또 만들어요. 그래서 정부가 잠시 두 개였던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섬으로만 다니면서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다니면서 항전을 1273년까지 계속하게 됩니다. 4년 동안 강화도, 진도까지 항전을 이끌었던 사람을 배중손이라고 하고요. 배중손. 강화도에서 지가 왕을 세웠었던 게 그 왕이 누구였었냐면은 승화우 왕온이라는 사람을 별도로 왕을 세워서 왕이 잠시지만 2명씩 있었단 말이에요. 잠시만 2명이 있었다. 그리고 제주도까지 갔었던 사람이 이제 김통적입니다. 배종선은 진도에서 죽고요. 여몽연합군의 침공으로 죽고 자기 부하만 내려보냅니다. 김통정은 부하만. 김통정이 마지막까지 항전을 했던 겁니다. 자, 이 사람까지 진압이 되고 나서 1274년에 최초의 원나라 사이, 원종 아들이자 원나라 사이였었던 원나라 여자를 처음 받아들인 남자가 왕이 되는데 이때부터 원나라 사이부터 이제 충자라는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충땡왕이라는 조종의 칭으로 쓰지 못해요.
그러니까 고려 후기 문제인데 조나 종자가 들어가는 문제가 나왔다면 무신집권기 문제입니다. 무신집권기 이후는 조종이 없거든. 이제 뭐뭐 왕이라고 하거든. 충렬왕이 왕이 되는데 충렬왕이 왕이 되고 나서 했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요. 야, 고려 끝났어. 이제 일본 가야지. 일본 원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일본 원정을 하는데 일본 원정 1차 원정을 실패해요. 이게 1274년에 있었던 겁니다. 실패하자 정동행성이라는 기구를 만듭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한복판에 만든 원나라 관청이에요. 이 제주도 진압하고 나서 만든 게 탐라총관부고요. 한반도를 삥 둘러쌉니다. 쌍, 동, 탐, 동해, 서해, 남해 하나씩 다 만들어갖고 삥 둘러싸요. 거기다가 심장부해까지 개경까지 만든 게 뭐다? 정동행성, 쌍동탐정이라고 해요. 이쯤 되면은 완전 에워싸인 거예요. 원나라 관청이. 자, 이 정동행성을 만들어갖고 한 번 더 추진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2차 일본 원정입니다. 이것도 실패합니다. 자, 이걸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고려 멸망하고 난 뒤에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다음 일정이 있다. 다음 일정이 있다. 그래서 일본 원정은 충렬왕 때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전쟁기라고 해요. 여기까지를. 전쟁기를 나눌 때 다른 말로 하면 또 고종 시기는 전쟁기요, 원종 시기는 화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충자 들어가면 이제 원간섭기로 넘어간 거예요. 이제 우리 끝난 상태가 됐다고요. 그리고 원간섭기에 6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을 열선숙해 목정이라고 하는데요. 시기가 바뀌었으면은 뭔가 바뀐 게 또 있겠죠. 요거를 이해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무신집권기 때 권력 구조를 보자면은 이 무신집권기 이랬었어요. 왕이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왕이 아무 힘이 없었어요. 이때 왕들은 왕이 정치를 주도하지 못했었고요. 이때 왕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그냥 시기 파악하는 도구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그 정도만 적고 말게요. 여기는 명종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최충원 때까지가 명종이었었어요. 그리고 최충원이 왕을 오지게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은 명종 다음에 신, 시, 강, 고까지 최충원이에요. 그래서 이 최시기 때는 왕이 바뀌지 않아요. 계속 고종입니다. 계속 고종. 고종도 아니고 명종도 아닌데 조나 종자가 들어간 왕이 있다면 다 최충원이에요. 명종도 아니고 고종도 아닌데 종자 들어간 왕이 있다면 다 최충원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 시기 파악하는 정도만 보시면 돼요. 시기 파악하는 정도만. 명신이 강고원, 원이라고 합니다. 이 6명의 임금이 있었고요. 이거는 시기 파악하는 정도만. 그중에 고종 시기는 뭐 하는 시기? 전쟁기. 원종 시기는 뭐 하는 시기? 화친기라는 걸로 나눠서 하시길 바랍니다. 집권자를 할 때는 뭐라고요? 최시기는 전쟁기요. 최시기 끝나면서는 전쟁 안 해. 화친기라고 하시면 된다고요. 화친 끝나고 이제는 우리가 걔들한테 이제 간섭받는 시기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름에 충자를 붙인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변화가 발생했어. 여러분이 원나라한테 붙어갖고 우리 전쟁 그만합시다. 저는 당신 편이에요. 했던 주체가 누구게요? 삼각형으로 한번 가보자. 여기까 왕이었었다는 거야. 그래서 왕이 무신집권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권력을 회복하게 돼요. 그래서 약간 이런 상태가 돼요. 약간 왕이 나름대로 자기 정치를 시행하는 시기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다? 왕의 개혁 정치라는 게 있다. 다시 왕대사로 문제를 출제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왕의 개혁은 성공하게 실패하게 해요. 죄다 실패합니다. 왜죠? 이 원이라는 간섭하에서 하는 거고요. 원이 왕권을 회복시켜줬지만 왕권이 성장하길 바라진 않는단 말이에요. 계속 지배하려면은. 그래서 원은 얘들 갈등을 시킵니다. 왕한테 슬쩍슬쩍 주는 척하면서 힘이 크게 바라진 않고요. 대신에 무수하게 친원파를 양산하게 돼요. 그래서 얘들 등살에, 원 등살과 얘들 등살에 어떤 격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자, 저 친원파를 우리가 뭐라 부르죠? 4글자로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문세족과 원나라 간섭 때문에 어떤 격도 성공하지 못한다. 다만 문제를 낼 수 있어요. 뭐? 원간섭기 때 왕들이 시도했었던 개혁 기구 이름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때는 첫 번째 원나라 제후국이 된 시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 관제를 격화시켰다, 왕실의 호칭을 격화시켰다 그러면은 첫 번째 왕 때입니다. 그리고 일본 원정은 이때고요. 여기서부터 뭔가 개혁 같은 걸 하기 시작을 하는데
요 개혁기구는 몇 개 외워야 됩니다. 충선왕 때 사리원이라는 기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의엄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국가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소금 전매제 했었던 거고, 충선왕, 그 원나라 황제가 굉장히 아껴 썼던 충선왕이 첫 번째로 원나라 피가 섞인 왕입니다. 이 사람이 원나라 여자랑 처음 결혼했었고 그 아들이니까 원나라 피가 처음 섞인 왕이라 원나라 황제의 총애를 받았었는데 그런 사람조차도 제한이 있어갖고 쫓겨나요. 또 쫓겨납니다. 그래서 쫓겨나고 난 뒤에 정치에 계속 관여하려고 만든 게 북경으로 돌아가서 만건당이라는 도서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만들어갖고 원나라 학자들하고 교류하면서 정책 자문 받아가면서 자기 아들한테 계속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보내요. 쪽지로. 자, 충수광이 만든 거는 찰리 변이동엄이라고 합니다. 이거 숙변이라고 합니다. 숙변. 자, 이 충영은 좀 픽살인데요. 이거 해자 뭐라 그랬었지? 피살된 왕인데, 요거는 그 다른 나라한테 피살된 게 아니라 원나라한테 유배 갔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원나라한테. 우리 지금 원나라 밑에 있으니까 뭐 다른 나라랑 싸우다 피살됐다는 개념하고 좀 다르죠. 요 사람 때 있었던 게 소은병 만들었다는 거 뭐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은혜. 자, 그리고 요즘 충무강 잘 나오는데 충무강 때 만든 사실상 이제 마지막 개혁 기구를 정치동엄이라고 해요. 목정이라고 합니다. 목정. 이 둘이 이 충혜왕이 이 고려판 연산군이에요. 완전 또라이입니다. 막 그 자기 이모 강간하고 막 그러던 애였었습니다. 아주 또라이인데 이 또라이 짓 하다가 이제 그 원나라한테 이제 불러가게 됐던 겁니다. 불러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처벌받은 게 유배형을 받았던 거예요. 유배 가다 죽습니다. 얘는 처벌받다 보니까는 그 어린애들이 왕이 됐던 겁니다. 이게 아들, 요거는 배달은 또 아들이었었단 말이에요. 어린애가 왕이 되니까는 그나마 고려라는 국가를 유지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바꿔치기 한 겁니다. 기황후가 다른 애를 왕으로 세우는데 지금 북경에 왕자가 인질로 와 있는 왕자가 있는데 얘 말 들어보니까는 내 말 잘 들을 것 같아. 고려에 있는 기씨 집안을 어렵지 않게 잘 살게 해줄 것 같아. 적어도 기씨 집안 재산은 지켜줄 것 같아. 그래서 시켰는데 이 사람이 돌아가자마자 얼굴을 확 바꿔갖고 반원 정치를 핀 겁니다. 반원 독립운동을 펼치면서 원간섭기를 끝냈단 말이지 그 사람이. 그게 누구다? 국민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불씨입니다. 이때 원간섭기 끝납니다. 원간섭기 끝나고 다시 고려 체제를 회복하는데 회복이 결국 안 되고 이제 무너지게 된 겁니다. 국민왕, 우왕, 창왕, 공양왕, 이거를 공호창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 개의 시기가 있습니다. 무신집권기, 원간섭기. 즉 6명의 임금은 여기는 집권자로 기억하는데 정경이가 최충원한테 죽었다가 우왕이 받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왕은 명신이 강구원하면 되고요. 여기는 왕으로 기억합니다. 이제 열선숙회 목정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마지막 왕을 이제 공호창공이라고 해요. 공호창공. 요 사람 때 많은 업적을 남기는데 많은 업적을 두 가지로 정의하면은 반원 자주정치하고요. 반원 자주정치하고 정치의 제도를 다시 되돌려놨다는 겁니다. 정치 제도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이 삼각형을 잠시지만 회복을 시킵니다. 여러분 앞에서 배웠던 거 있죠? 여기 뭐 있었지? 이성육부 회복시켰다는 거. 왕이 있죠? 왕권 회복시켰다는 거. 여기 뭐 있지? 권력이 왕이 아니라 권력이 여기로 갈 때는 무슨 일이 나타난다 그랬었죠? 권력을 사유화시킨다 그랬었죠? 권력이 사유화될 때마다 나타나는 화살표 3개 있었죠? 권력이 사유화되면 누가 제일 힘들다고? 백성들이 뜯긴다 그랬었잖아요. 뜯기는 게 토지 뺏기고 세금 뺏기고 노비 된다 그랬었잖아요. 이거를 원위치시키려 했단 말이지. 이거를. 자, 그리고 여기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주체가 누구였었죠? 원래는 무신이었었고 지금 무신 없잖아요. 이제 전쟁에서 무신은 지고 날아갔잖아요. 걔들은.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면서 또 그 짓 하고 있는 거죠? 권문세족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공민왕은. 공민왕은 무신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권문세족하고 싸우는 겁니다. 권문세족을 죽이려면, 얘들을 죽이려면 죽이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죽이면 정치는 누구나 갈 건데 죽이면서 다른 사람을 채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다? 신진사대부를 새로 채용하고 있다는 거죠. 문신은 채용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문신을 채용했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무슨 제도를 만들었다는 말을 써야 되게. 학교예요, 학교. 문신은 유학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신을 채용했다는 것은 뭐를 했다는 것이다? 학교 제도를 개편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진사대부 채용했다. 성균관을 중수했다라고 하고요. 자, 이 화살표 3개를 없애려고 노력했다.
토지와 노비를 원래대로 되돌려줬다. 이거를 전과 민을 변정했다라고 합니다. 변정했다. 원래 있었던 기구는 아니고 임시로 만들었다. 전면 변형 농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거를 신돈이라는 승려한테 맡겨갖고 확실한 기업 정치를 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는 이제 제도를 회복하는 거고, 원나라 관청들을 다 없애버려요.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원나라 관청 뭐뭐 있었죠? 아유, 몸이 막 으실으실해갖고 쌍동탕 한잔 마셨는데 그걸로 뒤진 거야, 고려가. 쌍동탕이 있었잖아요. 쌍동탕. 순서대로 쌍동탐정까지 다 없애는데, 우리가 충렬왕이 등장하고 나서 있잖아요. 우리가 당신한테 사위가 되겠습니다 맹세하고 나서는 우리 국경 내에 설치했었던 기구들은 자진해서 철수시켜줍니다. 우리 고려 왕조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고려 왕조를 유지해주기로 약속을 했었거든. 그래서 동령버그 탐라총관부는 철수했었어요. 상성총관부는 여기에 있었던 건데 얘들이 관할하는 구역이 국경 바깥이었기 때문에 이건 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아예 일본 원정하려고 새로 만든 거고, 요 두 개 남아 있었단 말이야. 요거 박살냈다고. 쌍성총관부하고 정동행성을 박살냈다. 그리고 무신집권기 때 만들었었던 기괴한 기구 하나가 남아 있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다? 정박 남아 있었는데 요거 없앱니다. 그래서 요 5개가 제일 잘 나와요. 쌍정과 성전을 치렀다라고 합니다. 국민왕이 쌍정과 성전을 치렀다. 진짜야? 원나라하고 권문세족하고 두 놈하고 싸운 거거든. 국민왕은 쌍정과 성전을 치렀다. 자, 이랬던 국민왕도 잘 안 풀렸는데, 안 풀린 이유가 뭐냐면요, 중국에서 원나라는 지금 명나라로 교체되고 있었거든요. 원나라 마지막 황제가 주원장한테 죽기까지 합니다. 이건 좋은 조건이야. 좋은 조건인데, 원나라가 썩어도 준치라고 힘이 있다 보니까 이 명나라를 세운 나라가 이 밀란 세력이었었거든요. 이 밀란 세력들도 밀릴 때가 있었단 말이야. 이게 밀렸다가 잘 됐다가 밀렸다가 잘 됐다 그랬단 말이지. 그 세력의 상당수가 원나라한테 쫓겨갖고 이리로 들어오게 됐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홍건적이라고 합니다. 홍건적 침입.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 지원자였었던 와이프 노국대장공주의 죽음,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국민왕이 정치에 뜻을 많이 잃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의 드라이브가 쭉 가지 못하고요, 개혁의 힘이 쭉 빠지게 돼요. 사실상 홍건적이 침입하고 노국대장공주가 죽고 난 뒤에 개혁은 국민왕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신돈한테 맡겨서 합니다. 그러니까 1차 개혁은 국민왕이 하고 2차 개혁은 신돈이 했었던 거예요. 국민왕의 개혁의 추진력이 뒤로 갈수록 급속하게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개혁을 완수하지는 못하고 죽게 됩니다. 개혁을. 자,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노국대장공주 국민왕 키워두고요. 홍건적도 잘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어린 아들인 우왕이 급작스럽게 왕이 되는데, 이때 권문세족이 다시 부활하게 돼요. 자, 우왕 때는 또 왜구 침구가 극심해갖고 왜구랑 관련된 전투가 많았었습니다. 이 왜구 관련된 전투 몇 개만 두 문자로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홍산전투, 진포, 황산전투, 관음포전투, 그리고 창왕 때는 대마도정벌까지, 그리고 이 사이에 위화도 회군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홍진, 황관이 위대하다. 홍진, 황관 위대하다. 국민왕 죽인 게 환관이 죽였었거든. 아이고, 환관 위대하네. 환관 위대하네. 홍진, 황관 위대하다. 그리고 진포대첩에 화약무기를 처음 쓰는데, 화약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화약무기를 만드는 관청을 만들었었어요.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죠. 이거를 화통도감이라고 합니다. 화통도감. 아유, 그 사람 통 크네. 화통도감. 이게 우왕 때 이름입니다. 우왕 때. 우왕 때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최영이고요. 이때 등장한 사람이 이성계고, 진포, 진짜 싸움입니다. 최무선. 굉장히 유명한 무신들이 많이 등장하게 돼서 무인 세력들도 크게 형성이 됐다, 성장했다라고 합니다. 그 무인 세력들이 성장하다가 일으킨 쿠데타가 위화도 회군입니다. 이 위화도 회군을 계기로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공양왕 때, 공양왕은 이름 자체가 공손하게 양이한 왕이라는 겁니다. 아유, 착해. 왕위를 잘 넘겨줬어. 그런 뜻입니다. 고려 왕 이름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요 네 명의 왕은 사실상 조선시대 사람들이 기록을 남겼어요. 조선 왕조실록에 있습니다. 저 기록들은. 그래서 저 사람들의 이야기는 좀 각색이 좀 돼 있어요. 조선의 입맛에 맞게. 오죽하면 이름 자체가 이래. 지들이 이름 지은 거야. 아이고, 착한 놈, 이렇게 지은 거예요, 왕한테. 자, 여기서 과전법을 만듭니다. 과전법을 만들어서 새로운 신하들을 많이 뽑아요. 이 과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봉급이니까 새로운 신하들을 많이 뽑고 새로운 나라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과전법의 취지가 권문세족의 토지를 뺏어다가 이거를 봉급으로 다시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이 봉급을 가지고 어마무시한 신하들을 뽑을 수 있었어요. 신진 관료를 채용하게 되는데 이게 조선의 주축이 되게 된 겁니다. 조선의 주축. 아시겠죠? 자, 요걸 전제하시고 여기다 이제 하나씩 쏙쏙쏙쏙 넣으시면 됩니다. 요즘 되게 잘 나오는데요. 요거 그냥 두 문자 좀 따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죠? 권력이 어디에 있죠? 여기에 있죠. 여기 있으면 뭐가 된다고? 국가를 사유화시킨다. 사유화시키면 어떻게 되죠? 최대한 뜯어내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게 화살표 3개인데 토지, 수치, 노비화시킨다는 거. 이게 너무 심할 때는요. 얘들이 당하고만 있게요. 에라 이래 뒤지나 저래 뒤지나 한번 싸우라도 보자 하게 해요. 싸우라도 보자 하게 됩니다. 그걸 뭐라 한다? 밀란이라고 해요. 그래서 밀란은 항상 후기에 등장하고요. 이 밀란이 등장했다는 것은 저 수탈이 되게 심했다는 걸 증명하는 건데 거꾸로 고려 시대는 그 밀란이 어디 있었다고 특이하게? 원간석기도 아니고 고려 말도 아니고 무신집권기 때 있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무신집권기 때 권력의 사유화가 제일 심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신 이놈의 새끼들이 엄청 무식한 놈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권력 잡고 나라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오로지 그냥 그것만 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무수한 밀란들이 있었는데 서보위 망전사라고 합니다. 서보위 망전사. 밀란이 일어나갖고 되게 잘 싸울 줄 알았는데 밀란이라 봐야 뭐 무기가 있어 뭐가 있어. 한번 서봤는데 망한 전사가 된 겁니다. 한번 서봤는데. 한번 잘할 줄 알고 서봤는데 망한 전사가 됐다. 서보위 망전사. 서보위 망전사. 별로 뭐 힘은 없었네. 금방 망했다. 그중에 요거는 양반들이 일으킨 겁니다. 양반들이. 요거는 이제 밀란이 맞고요. 요건 밀란이야. 서북민의 밀란. 이게 최초입니다. 요 두 개가 양반들이 일으킨 겁니다. 이게 김보당난. 이게 서경유수, 조이총회난. 서경에서 일으킨 난입니다. 이게 망이망소이. 자,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이건 향소부곡, 공주 명학소, 소에서 일으킨 난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전주 군인과 관노의 난, 노비들 느꼈다라는 거. 김삼이 효심의 난인데 이거는 북쪽 지역. 우리나라 지금 북쪽 지역, 북한 지역, 요거는 충청도, 요거는 전라도, 이거는 경상도의 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결국 뭐다? 전국적으로 발생했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요거는 두 지역입니다. 최초로 2개 지역 이상이 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누구 집권기 때인지 아시면 됩니다. 요거는 정중부 집권기 때, 요거는 경대승, 요거는 이의민 집권기 때라는 걸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최시기 때 가면은 삼국부흥운동이라는 게 등장하게 돼요. 고려를 부정하는 밀란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고려를 부정하는 최충원 때 밀란 중에 유명한 게 김삼이 효심의 난을 사심이라고 해요. 사심이. 칼 쓰는 시기 때 있었던 난이다. 사심이 난, 만적의 난, 최충원 때. 자, 그리고 신라 부흥운동. 경주에 있었던 난들이 자녀 세력들이 사라지지 않고요. 계속 남아있다가 최충원 때 가면은 에라 그냥 신라 다시 일으킬까? 그런 상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까지. 이 신라 부흥운동이 최근에 나왔었던 이게 이비패자의 난이라는 건데요. 되게 어려웠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최강수라는 사람이 고구려 부흥운동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고구려 부흥운동. 그리고 최후 때는 이연년 형제가 전라도의 이연년 형제가 백제 부흥운동을 일으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최시기 때는 고구려를 부정하는 난까지 있었다. 요거는 신분제도를 부정하는 신분해방을, 요거는 고려를 부정하는, 그래서 삼국 부흥운동이 나타나기도 했었다. 서보니까 망한 전사야. 한번 일어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서보니까 망한 전사입니다. 자, 이거는 만신창이가 된 걸 고백한 건데 만신광년이라고 하시면 돼요. 만신광년, 서보의 망전사, 만신광년. 순서 좀 기억해 좀 해주세요.